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내일이면은 또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눌림이 진행 중인 종목, 눌림이 오고 있는 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제 의견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눌림 매매 신규 매수 종목은 한 종목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전혀 급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눌림 매매에 있어서 관심 종목의 선정,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만 잘 세우도록 하고요. 그 결과는요,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듯이 시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심 종목을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디포스부터 보겠습니다. 엔디포스는 최근에 큰 급등 이후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현재 주가의 위치는 이 상승폭 대비 236 부근까지 하락을 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락을 한 상태에서 약 2주 정도 지금 하락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위치에서는 이제 하락할 만한 그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리스크가 높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BNG 스틸 한 차례 급등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기간 조정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한번 정고점을 살짝 조금 뚫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재 위치는 최근 상승폭의 0.5와 382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1분기에만 224억 꽤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 철강 원자재 부족 관련된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도 아마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눌림 위치는 이 382 부근 0.5와 382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구산업은 마찬가지로요. 최근 여기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2차 상승 지금 진행 중인데요. 대략 2차 상승 폭의 이 절반 0.5 라인에서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가격의 추세가 이렇게 보면요. 구리 가격 1년 차트를 보면요. 구리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월 10일을 고점으로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우상향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고요. 큰 추세에서는 구리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상승폭 대비 지금 절반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차트 위치가 약간 좀 높은 감이 있거든요. 최고가에서 음봉으로 시가 고가 형태로 쭉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좋지 않은 모습도 있지만 이 상승폭 대비해서 절반 부근에서 지금 눌림 위치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만한 눌림 매매를 해볼만한 그런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CS 디지털 화폐 관련주죠. 박스권의 위치가 정고점이 이 부분에 있었죠. 이 부분에 있었고 이 정고점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지금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관련 뉴스를 한번 보면요. CBDC 사업자 선정, 삼성 유력 속에서 LG, 은행 연합 반격 이런 뉴스가 있고요.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 8월부터 CBDC 모의 실험을 한다고 하고요.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 공개 입찰 시작, 삼성 SDS 유력 후보로 부상, LG CNS 은행과 연합전선 구축,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참여. 여기 일정을 보면요. 6월에서 7월 사업자 선정 기술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에 12월까지 발행, 유통, 환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타당성 검증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상반기에 국가 간 송금, 디지털 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 확장성 및 규제 방안 검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정부 쪽에서 모의 실험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관련된 이슈가 좀 이어질 수 있겠죠. 관련된 이슈가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의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눌림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약간 0.5 라인에서 조금 못 미치고 한 차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전저점을 이탈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눌림 매매 관점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수건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패턴이 있죠. 상승하고요, 조정받고 양봉으로 쭉 상승하고, 또 기간 조정 받다가 양봉으로 또 쭉 상승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에는 양봉이 아닌 윗골이 달린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의 도지형인데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거래대금이 꽤 크게 1000억대 이상으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여기에서 저점을 쭉 높여주는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관점에서는 자리가 조금 높은데요. 이격을 벌리면서 조정이 한번 음봉이 나올 때는 눌림매매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것도 뉴스가 계속 있는데요. 뉴스가 특수건설, 상습 교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강남 경기 화성동탄 구간을 지하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하화가 논의되는 구간은 크게 두 종류라고 하는데요. 서울시 서초구 등이 추진 중인 한남, 나들목, 그리고 양재-IC 구간과 국토부가 이번에 꺼낸 양재-IC에서 동탄 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수건설은 이 고난도 지하 기관시설 시공 분야에서 차별화된 공법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시공 실적도 확보를 하고 있고, 이 지하 시공 분야의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해대교, 광안대교, 인천대교, 고속철도 및 싱가포르 고속도로 지하 구간, 지하철 등을 시공을 했다. 꽤 그래도 시공 능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시공을 한 거 보면은 시총은 2,300억 정도 되고, 실적도 꾸준하게 흑자 나오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슈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저게 확정은 아니고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또 이슈화가 될 수 있겠고요. 거래대금도 괜찮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익시스템, 메타버스 관련주, 이렇게 보면은 딱 2만원 부근이 이 절반 부근인데요. 이 높은 구간에서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좀 시장의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외를 필두로 해외에서부터 이슈가 이어지고 있죠. 박스권이 많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기간을 어느 정도 횡보했기 때문에 눌림매매 관점에서 좀 이렇게 이격을 벌리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진입을 해볼 만한 종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래대금이 꽤 연속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카스, 최근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저는 높은 구간 매매를 안 하니까요. 좀 눌림이 나올 때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관련 이슈가 가장 지금 핫한 대선 테마 관련 이재명 관련주이고요. 거래대금이 좋고 지금 조정받을 때에는 거래대금이 없죠.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태에서 양봉의 대금은 많고 음봉의 거래대금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조정이 온다면은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옵티시스 시총 896억짜리고요. 메타버스 관련으로 상승을 했는데 높은 최고점이 음봉,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금 조금 여기서 더 이렇게 음봉이 나오고 있으면서 눌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는 이렇게 앞에 박스권이 하나 있었고요. 상승폭 대비 절반 부근에 지금 가깝게 눌림이 오고 있는데 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약간 감안을 해서 조금 더 낮게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약간 좀 테마 중에서는 약한 종목,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선익 시스템이 당연히 더 좋겠죠. 그리고 애니플러스,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 윤석열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박종욱 사내이사가 서울대 법대 후배라는 그런 이유로 윤석열 관련주로도 편입이 됐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때는 좀 소외를 받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윤석열 관련 이슈는 다소 좀 약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가 그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요때 상승한 이유가 또 실적 관련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1분기 실적이 약 30억 가까이 나왔고요. 과거에 있던 실적이 다 그렇게 큰 실적은 없었죠. 근데 1분기에만 30억대 나왔으면은 4분기까지 하면은 그래도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 상승할 때 양봉에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의 자리가 좀 높지만 눌림 매매를 해볼만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 피보나치를 보면은 약 3,500원 부근이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더 작은 폭의 이렇게 피보나치를 그려보면은 요때부터 상승한 폭에는 눌림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상승한 그 폭에는 요 정도 라인이 전고점 부근이 있죠. 전고점 부근과 382 라인, 요 라인이 맞닿는 요런 구간, 그리고 전체 피보나치에서는 요 구간이 또 0.5 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차트의 위치가 높은 부분은 리스크가 있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GETS 실적이 엄청난 실적이 나왔습니다. 한 분기에만 거의 7천억 가까운 실적이 나왔고요. 매출액이 과거에 그렇게 약 1200억, 1500억 나오던 실적이 한 분기에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578억, 엄청난 실적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고 양봉의 대금이 크게 나왔습니다. 조정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없고요. 눌림이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종목인데 눌림이 온다면은 찬스로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고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0.5 상승폭 대비 절반 부근이 있죠. 이런 부근을 이용을 해서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크래프톤 IPO 4월 8일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을 했고요. 45거래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요일 날이 45거래일 되거든요. 45거래일이 되면 아마도 그 안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발표가 된다면은 그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라도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나온 차트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그 흐름을 차트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도 좀 괜찮게 들어왔고요. 물론 100%로 상승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면은 대응을 또 해줘야겠죠. 그리고 45거래일 이내에 반드시 발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그 서류 검토 결과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은 또 보완 요청을 해서 며칠 이내에 다시 한번 그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그 사례는
제가 그 재료 매매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그 DPC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요. 이 관련 이슈가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되기 전에 이미 크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 빅히트가 상장할 때 45거래 일보다 약간 더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서류 심사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완을 하고 나서 며칠인가 있다가 다시 통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연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기가 대부분은 되지 않겠지만 그만큼 시총이 뭐 20조, 30조 예상되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연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된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재료의 기간이 이제 이틀 남은 그런 종목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시너지 이노베이션, mRNA 관련 mRNA 생산에 필요한 미생물 배양 배지를 생산하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고요. 차트의 위치가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친 이후에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까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쭉 음봉으로 하락하는 이런 모습은 세력이 물량 정리를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차트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쌍붕의 구간을 형성을 하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적인 관점에서 감점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요 정도 횡보했던 박스권 구간이 있죠. 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성창투는 좀 전에 바뀌었네요. 대성창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아주아이비투자하고 같은 크래프톤 관련 이슈로 여기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최근에는 그 이준석 관련주로 한번 여기에서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점을 높이는 이런 과정에 있고요. 이준석 관련주 플러스 크래프톤 재료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호AL 알루미늄 관련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한다는 그 이슈로 원자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때 덩달아서 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의 차트가 약간 윗꼬리가 너무 많이 달리고 있는 약간 그 양봉으로 쭉 세워주는 그런 힘이 없죠. 다소 좀 약한 흐름의 종목이긴 한데 이렇게 조금 약한 종목일 경우에는 크게 이격을 쭉쭉 크게 벌려줄 때에만 한번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쫄쫄이로 하락을 하면은 진입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대동기어 최근에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차트의 위치가 이 과거에 횡보했던 라인에서는 좀 많이 높아졌고요. 거래대금이 이 앞에를 보면은 잔잔합니다. 그렇게 테마주로서 급등주로서 역할을 많이 하지는 못했던 종목이고요. 최근 실적이 1분기에 30억 나왔고 1분기에만 30억이기 때문에 이 종목 안에서는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요. 이때 상승한 것도 실적 이슈로 상승을 한 듯한데 윤석열 관련주라고도 하거든요. 이 대동기어가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된 이유, 누구누구와 어떤 연관이 있다 이런 거 이슈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명확하게는 잘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이 상승 추세는 괜찮은 흐름으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좀 거래대금이 다소 좀 약하고요. 윤석열 관련 이슈를 명확하게 좀 아직 못 찾았고 과거의 그 종목의 끼를 봤을 때 그렇게 끼가 좋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테마를 잘 만나면은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만큼 좀 크게 쭉쭉 상승을 하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높아진 가격대에서 약한 반등만 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약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종목은 다소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는 관심 종목의 정리는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한 주도요, 성공 투자하시고 원칙 매매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